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양을 쫓는 모험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실의 시대보다 몇 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상실의 시대랑 문체가 좀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양이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남자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그 무슨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자기 친구가 급하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갔더니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양은 아니고 양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그 친구랑 같이 일하는 회사가 광고 회사 같은 건데 이 광고 회사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남자를 나라고 할게요.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불러서 이제 가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좀 뭔가 기묘한 남자? 근데 이 사람이 네가 저번에 잡지에 실었던 그 사진에 있던 양 때문에 이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그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무슨 어떤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좀 되게 권력이 있는 거물급 인사예요. 그 거물급 인사의 부하 같은 사람인데 그 부하한테 그 양 선생님이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 양 선생님이 왜 양 선생님이냐면 원래 이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몸에 양이 약간 좀 빙이 됐다 할까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이 변해가지고 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권력자가 돼가지고 힘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 선생님을 이제 존경하는 이 부하가 이 남자한테 네가 잡지에 올린 그 사진은 어디서 난 건지 그리고 그 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알아내라. 안 그러면은 뭐 네 자리도 네 회사도 망하고 뭐 어떻게든 안 좋은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좀 어이가 없지만 그런 협박을 받고 양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요. 별 모양이 있는 양이에요. 등에 갈색 털로 별 모양이 있는 그런 양인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양을 찾으러 가는데 뭐 우연히 겹쳐가지고 양을 되게 잘 아는 양 박사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양 사진을 줬던 친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친구가 쥐인데 이 쥐라는 친구가 원래 잡지에 실을 그 양 사진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헤매다가 어떤 산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쥐라는 친구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내용이 너무 좀 두서없었죠. 네, 제가 이제 말 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자가 협박을 받아가지고 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을 찾았냐 하면은 양을 찾으려고 하는데 양은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찾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결말이 저는 되게 좀 궁금함이 계속 남게 만드는 결말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대체, 이런 좀 궁금함이 남는 그런 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줄거리를 막 줄줄줄줄 읊긴 했지만 이 줄거리는 이제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 이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상실의 시대를 엄청 여러 번 그래도 읽었어요. 상실의 시대가 좀 재미보다는 약간 그 특유의 어떤 좀 허무주의적인 분위기랄까요? 뭔가 좀 냉소적이면서도 허무주의적이면서도 뭔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만의 딱 그 세계관?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쫓는 모험도 약간 상실의 시대보다는 책이 막 두껍지 않아서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로 막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데 미니 버전으로 그 사람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뭔가 좀 기묘한 그런 거를 잘 만들어요. 그냥 이 여자친구에 대한 설정도 좀 특이한데 이 여자친구 설정이 귀 모델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귀 사진을 봤는데 그 여자의 귀 사진을 보니까 빠져들어서 연락을 하게 돼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귀만으로 뭐가 그렇게 신비롭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뭔가 좀 미묘하게 기묘한 어떤 느낌 같은 거를 잘 표현한달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는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마치 진짜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잘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나? 나도 이런 생각을 했던가? 이런 공기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이 있나? 뭐 그런 미묘한 일상의 감각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점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거는 이 양을 쫓는 모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른 소설들보다 좀 뭔가 야한 장면 이런 게 좀 없다 생각했어요. 이게 뭐 야한 장면이 있는 게 나름 독자로서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딱히 없는데 그냥 약간 그냥 암시적으로 좀 그냥 짧게 들어간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이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읽는 데에는 약간 그런 동기도 있다. 약간 야하고 막 이런 장면을 읽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동기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장면이 딱히 없는데도 이 이야기는 좀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어서 제가 금방 좀 빨리 읽었거든요, 책을 나름. 그래서 야한 장면 같은 게 없어도 이 사람만의 특유의 진짜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이 양이 대체 뭔지, 양 선생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양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계속 책장을 넘기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남자가 양을 열심히 찾아가는데 막 양에 대한 비밀이 계속 나오고 반전의 반전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반전이 나오고 스토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때 나름 기분이 좋고 계속 읽게 됩니다. 그래서 결말이나 이 글의 주제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양이 대체 뭘까? 양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양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빙의를 해가지고 막 세상을 막 바꿔놓는다 뭐 이런 좀 허무맹랑하고 어떻게 이야기로만 들으면 좀 유치한 내용인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되게 유치한 내용인데도 재밌게 좀 의미 있게 느껴지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제는 뭐 책 뒤편에 보면 뭐 세상에 대한 비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양 가지고 우리 세상을 비판하고 막 이런 건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냥 스토리 위주로 읽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책 끝나는 그 끝내는 말 거기에서도 양이 내가 양을 찾는 모험이 끝나고 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견은 있었어요. 책 뒤편에. 이게 역자가 쓴 건지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양을 찾아 떠나거나 내 생계를 버리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일에 잘 놓일 일은 없겠지만 뭐 좀 조금은 비슷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거나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누군가가 갑자기 뭐 아파졌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양을 찾는 것처럼 그 사람의 치료법을 찾거나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한 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일상은 생각보다 너무 좀 쉽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냥 돈 얼마 병원비로 써야 되는 돈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급하게 뭐 집을 구해야 돼서 막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일상은 생각보다 흔들리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양을 찾아 떠나고 또 양을 다 찾고는 또 어떻게 또 일상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또 그 양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남자를 보면은 얘가 막 양을 찾으러 갔는데 어떤 산장에서 어쨌든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게 됐어요. 양이든 친구든 여자친구든 누구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남자가 매일매일 약간 루틴처럼 생활을 해. 밥을 해 먹고 요리를 해서 먹고 이렇게 산장에 어차피 식당이 없고 배달이 되는 게 아니니까 요리를 해서 먹고 또 조깅을 해요. 그 산 위를 조깅을 하고 초원을 뭐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화된 삶을 사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냥
양을 찾다가 그냥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일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일상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양을 그리다 보니까 좀 그 어린 왕자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린 왕자의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양, 그 아저씨한테 양을 그려달라고 하잖아요. 파일럿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자 딱 그려주고 이 안에 양 있어 이렇게 하고 해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그 어린 왕자 책에 있던 양이 갑자기 딱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새끼 양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좀 즐거웠던 거는 그 남자처럼 막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막 양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좀 절박한 심경과 별개로 우리는 어떤 절박함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물론 양을 어떻게 찾을지는 좀 궁금하고 막 이런데, 이렇게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그 소설 속의 세계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여행을 가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러나 저러나 일상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일상에 약간 갇혀 있기도 하잖아요. 벗어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계속 영위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을 찾아 떠나는 모험에 간접적으로 끼어들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귀가 예쁜 뭐 여자친구를 사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이 소설의 쓸모인 것 같고요. 또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일상 속의 작은 사물의 냄새나 소리, 그리고 표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해주는 섬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좀 의문이 드는데, 풀리지 않은 거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풀릴 것 같긴 한데, 양이 왜 사람들의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정을 하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양은 대체 현실에서 어떤 걸 뜻하는 걸까? 양이라는 건 어떤 사상인가?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사상? 극단적인 사상? 거기서 그 양이 들어간 인물이 극우 인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극우적인 사상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뭘까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귀가 좀 되게 매력적이랄까, 어떤 신비함을 가진 여자였는데, 그 여자분은 왜 남자친구를 버리고 내려갔는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같이 양을 찾기로 했고 거의 양을 다 찾은 그런 꽤 고지에 올랐는데, 그 순간에 여자가 남자를 놔두고 돌아갔다는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소설이라는 게 모든 답을 다 주지 않는 소설도 매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왜 갔는가? 진짜로 그 남자가 이기적으로 여자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양을 찾아다니고 한 것 때문에 여자가 도망을 가버린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쥐라는 친구도 대체 그 나라라는 애랑 무슨 깊은 관계가 있는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 번 곱씹어 보면서 읽어보면 또 안 보였던 부분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에 반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전을 알고 또 읽어보면 또 책이 더 재밌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말주변이 막 좋지는 않지만 최대한 제가 좋아하는 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앞으로도 꾸준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서 추천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좀 저 자신도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좀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책을 한번 앞으로도 이 장르 관계없이 읽고 제가 했던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그린 양 괜찮은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